그 설 명절이 2월 12일에 끝나잖아요. 저 이제 그 끝나는 주 13일에서 그 주에 책이 출판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출간일이 확정이 됐는데 책의 주제는 그거죠. 5, 6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5, 6학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계속 왜 5, 6학년을 강조를 하냐면 5, 6학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5, 6학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 굳혀놓은 그 석고틀을 그 이후로는 깰 수가 없어서예요. 그 시기에 공부를 많이 시켜라, 그 시기에 뭘 많이 해라, 이제, 물론 책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시기에 그 뇌가 굉장히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들을 설득을 잘 하면 초등 5학년부터 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어저께까지 4학년이었던 그 아이의 머리가 갑자기 5학년이 돼서 새로운 뇌로 갈아지는 게 보여요. 왜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어제까지 하나도 못 외우던 아이가 갑자기 5학년이 돼서 오늘부터 잘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책에도 실제로 썼어요. 장동선 뇌과학자 그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우리는 습관을 이렇게 잡는가?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책에다가 왜 초등학교 5, 6학년이 갑자기 똑똑해지는지 혹시 뇌과학자가 이 책을 보신다면 좀 대답 좀 해주셔라 이제 그렇게 책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DM을 한번 보내보려고요, 제가. 그분한테. 진짜로 실제로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나면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그걸 들었어요. 20분에 한 번씩 1분씩만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을 해주면 집중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에 한 번씩 시키기는 조금 너무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1시간에 한 번씩만 스쿼트를 3개씩만 시킬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갑자기 집중력이 확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 효용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한 것도 이제 근거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방법 좋은데? 애들 졸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일어나서 스쿼트를 하라고 해야겠다. 안 그래도 운동들 참 안 해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선생님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5, 6학년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여담인데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실업채집 생활을 했었고 10대 이전에는 어떤 인간들 집단 안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대부분 그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육식동물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고기 덩어리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직립보행하기 시작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인간들이 화식을 하기 시작하고 소화를 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가 이 뇌를 쓰는 쪽으로 바뀌면서 머리는 커지고요. 직립보행 하다 보니까 산도는 좁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식동물처럼 오랜 기간 키워서 바로 나와서 바로 달릴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키우려면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하던 인류가 진화한 거래요. 대부분 조산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낳던 인류는 그러니까 출산하던 과정에서 도태가 된 거죠. 그렇게 인간은 나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대까지는 아버지나 아니면 큰 형들이 잡아오는 엄마, 누나가 이제 채집해오는 어떤 식량들을 먹었겠죠. 근데 1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슬슬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엄마가 데리고 다녔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이건 독초고 이건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외울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나이쯤이요. 학습을 해야 될 나이가 돼서 네,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들어. 지금 그때 왜 갑자기 암기력이 폭발하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폭발한다고 얘기를 저한테 지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학에 가려고가 아니라 당장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쯤 머리가 계속 폭발했던 것이 아닌가, 암기력이. 네, 일단 여담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5, 6학년의 아이들 뇌용량이 커지고 얘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걔는 몰라요. 저한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암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속도가 빠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시키기보다 우선은 칭찬을 엄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만큼이라도 외울 마음이 들려면 자기가 요만큼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작정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키워줘야 돼요. 양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너가 이만큼도 할 수 있네? 우와 너 이만큼도 했어? 그러니까 그 미친 리액션을 저는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 우와, 너 지난주에 요만큼밖에 못 외웠던 거 알아? 오늘은 이만큼 했네? 사실 1시간 수업하면 리액션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변화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의 변화, 지난달보다의 변화, 그리고 저랑 공부한 이제 3학년부터 공부해서 지금 이제 중1에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랑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요즘에도 가끔 뭐 영어 책을 보거나 영어 라이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너 3학년 때 너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노트를 다 제가 버리지 말고 다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3학년부터 같이 라이팅 했던 거.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몰랐었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애가 해. 그러니까 자기의 발전을 눈으로 봐왔고, 그래서 걔는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3학년부터 저랑 공부한 아이들은 사실 서고가 쌓이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중학과정을 넣어주기가 너무너무나 쉽거든요. 틀 깨는 과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5, 6학년에 저한테 갑자기 온 아이들은 틀 깨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끝끝내 깨지지 않아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아이도 생겨요. 왜냐면 이 아이는 너무 하기가 싫어. 공부가 싫어. 그리고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른 어른들보다는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아이가 보기에는 똑같이 강요하는 어른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도 똑같아. 그러면 제가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제가 해줄 게 없다. 이 아이는 지금은 너무 마음이 다친 상태라 그냥 공부를 쉬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안 들어가요. 그 아예 뇌로 들어가는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하고 안 하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고 원장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시겠지만 과부하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매일 쓰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버벅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더 가열차게 뭔가 클릭을 하고 터치를 하면 결국 다운이 되거든요. 다운됐는데 전원 버튼 눌렀는데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냥 고장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걸 몰랐고 아니면 안다 손 치더라도 꺼진 기계를 다시 충전해주고 정성스럽게 버튼을 눌러서 깨워주는 게 아니라 타격을 줘서 될 거라고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이렇게 좋게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본학원에서도 아이가 그래도 많이 재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회조차 사라지고 다시 한번 또 그 어머니가 그런 사이클을 반복을 시키신다면 원장님이 슬로건으로 얘기를 나눈 말 중에 저는 굉장히 세 음절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구하기. 구하고 계신 거고요. 구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고 그건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게 구하는 건지 모르시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대담들이나 이런 영상들이 진행되면서 그 구하기의 반복론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투철 하나 생각만큼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도 이미 아이한테 교육이 부족하다라거나 더 해야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강하신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아주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의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을 없애는 게 영번이라는 걸 어머님들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블로그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게 이제 이번에 책으로도 나오고 루트를 조금 더 늘려보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진행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과 대담을 통해서 전달을 여러 루트로 많이 할 생각이에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많은 공감과 그리고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아까 유전과 환경 계속 말씀드렸는데 타고나느냐 환경을 조성해주냐 환경을 조성해주려면 부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학원이든 뭐 사서 이런 데서 주최하는 혼자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걸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습을 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치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노력도 있을 거예요. 또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열심히 개발하고요. 부모님은 환경이 돼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가실 수 있게
만드시는 앞으로의 그 고슴도치 영상들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이어지는 영상들을 쭉 보시다 보면 지금은 너무 막연한 환경들 사이에서 조화라든지 그 조화 안에서 발전될 그 아이의 미래들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